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사이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나는 국밥이고 사이다는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을 대비해서 나는 뭐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이렇게 다 끌어안는 이러한 국밥이 되겠다. 뭐 두 손을 묶인 권투 선수와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랬었는데 불과 3일 만에 14일 아침 CBS 인터뷰를 할 때는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쏘는 맛은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 14일 기독교 방송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과거에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에 관련돼서 이낙연 대표 그 캠프에 뭐 복합기 등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전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지사는 그분이 전남민주당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를 만들고 해서 시정받은 핵심 측근이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먼저 소명을 해야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제 가족을 걸고 넘어지니 황당무계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과거 공직을 맡았을 때 권한을 행사해 무엇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게 뭐 있냐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 전 대표를 비판을 한 것이죠. 이 배경에는 이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 정운현 공보단장이 지난번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이른바 박사학위 뭐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 전의 일인데 너무 뭐 좀 그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결혼 이후의 일, 좀 그런 부분에 집중, 후보 본인의 의혹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혹시 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랑 그 아내인 이 김혜경 씨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 과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2017년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던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씨, 그 계정의 진짜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발끈한 겁니다. 이게 뭐 권투하는 게 아니고 권투하는 정도는 참았는데 이제는 발로 찬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참을성이 좀 약하시다. 지지가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이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웃어 넘기는 약간의 여유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최인호 의원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 장인상이죠. 목포를 방문하고 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전라남북도 광주를 쭉 도는 이런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의 지지율 상승세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이 연고지, 근거지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다시 과거만큼 끌어올린다면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고 나아가서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한 바퀴 이번 주에 쫙 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국밥을 얘기한 11일과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14일 불과 3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재명 지사는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사실 지난 그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토론회 내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제 예비경선보다도 나는 이제 본경선을 대비한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비 경선을 임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건 내 제일 공약이 아니다. 제일 공약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이재명 지사의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됐던 이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한 거죠. 그건 핵심적인 제일 공약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많은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이 본경선에서 있을 수 있는 이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공격 부분을 미리미리 이제 관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거죠. 이 다른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토론을 할 때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상대의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 맞싸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그걸 끌어안고 맞대응을 하지 않고 방어하고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버리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선을 대비하는 흐름, 그리고 이른바 국밥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한 2차례 정도 TV 토론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그때 제 느낌은 이재명 지사가 너무 이 토론회에서 좀 성의 없이 임한다. 그리고 상대의 질문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여유는 아니고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러면서 단답형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예비 경선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평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바지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뭐냐, 뭘 물어보니까 뭐 이제 뭐 해명 그동안 다 했는데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바지라도 내릴까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상대를 무안케 하는, 또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저건 뭐지 하는 이러한 이 감정적이고 돌발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제 불안감,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예비 경선에서 이 자신감이라든지 본 경선을 대비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불안정성을 그대로 노출을 했고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임하면서 오히려 좀 시청자들,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의 어떤 오만 같은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체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도 최근에 뭐 장모 법정 구속이라든지 엑스파일 문제, 또 아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 등등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만큼은 아니지만 폭은 더 작지만 계속 이재명 지사도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일 날 국밥 얘기를 하고 나서 14일 날 사이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의 격차가 8.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두 자릿수 숫자였는데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그거 말고도 아마 하나인가 더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 한 5%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다가 5%까지 따라잡히면 이거 위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지지율 하락세 흐름이 폭은 어쨌든 소폭이지만 조금씩 이 지지율 하락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이 자칫하면은 오히려 확장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지지율 자체의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의 흐름도 끊어야 되고 전체적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하락의 흐름도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이다 발언으로, 사이다 전략으로 다시 리셋을 하면서 첫 번째 일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호남 쪽의 지지율의 흐름들일 겁니다. 호남 쪽의 지지율이 약간 변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전략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이다 전략을 취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의 그럼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또 그럼 상승할 거냐, 이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할 것인가, 이것은 또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사이다 발언이 갖고 있는 또 단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순회, 그것이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재명 지사 이런 사이다로 돌아간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현재의 이 이낙연 정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흐름, 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를 지나면서 나오게 되는 여론조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부자 몸조심, 나는 이제 예선 끝났고 그냥 본선만 보고 갈래, 이것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스스로도 내린 것이죠. 제가 보기엔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